이런 가운데 이제 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검토 중인 3명 가운데 이 대통령의 사건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가 있었어요. 이승엽 변호사입니다. 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3명 안에. 이걸 두고 지금 논란이 일고 있어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요, 헌정사 유례없는 이해 충돌이라 이렇게 꼬집었고요. 장동혁 의원은 이 대통령 방탄을 위한 큰 그림의 일환이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어요. 요거에 대해서 우리 윤기찬 변호사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기존에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했던 두 분의 헌재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지명 철회를 이 대통령이 하셨어요. 네. 전 저 부분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명 철회를 하시고 3명으로 지금 후보군이 압축돼 있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건데 네네. 지명 철회를 지금 할 수 있는 과연 권한이 있는지 적절한지에 대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지명 행위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만 돼 있을 뿐이지 본안에 대한 판단이 아직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안에 대해서 만약에 이전에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지명했던 부분이 효력이 있다 그러면 그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최종 판단이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명 처리를 했다는 부분이 일단 이게 적절한지 합법적인지에 대해서 일단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지명 대상자로 거론되는 분 중에 특히나 이승엽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 이전에 본인 형사사건을 대리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이 되게 되면 제척사유에 해당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전에 대상 사건의 대리인을 활동했던 분은 제척이 되거든요. 심판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입법안들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그 재판이 중지되는지 여부와 관련돼서 분명히 헌법 소원이 제기될 것이고 법안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법원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사실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으로 만약 활동하게 될 때는 여기 참여하면 안 되는 건데 대통령의 사건에 헌법재판관이 저렇게 인연이 있는 분이 가는 게 맞는 것인가. 두 번째는 대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할 수 있도록 사심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이 재판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확정된 재판에 대해서 헌법에서 다시 판단할 때 저분이 또 그걸 심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헌법재판관들은 전원으로 다 재판관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자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할 때 이거는 매우 부적절한 인사다. 물론 저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왜 이해충돌이냐 말씀 주시면 한번 반추해 보시면 알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은 이게 왜 이해충돌이냐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현삼 부의장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세요? 일단 이승엽 변호사의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후보로 선정은 된 건 아니고요. 후보군의 하마평에 올라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을 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아마 충분한 고민과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나왔던 측면에 대해서도 아마 살펴보고 결정을 하긴 할 겁니다.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승엽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지금 충분한 그런 법적인 그런 경력과 연륜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을 그런 위임을 받고 처리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공직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철저하게 차단된다는 자체도 저는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관의 경우에 이재명 대통령과의 사건을 맡았으니까 제척 사유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사실 그러면 그 어떤 사건도 다 연관되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실상 행정기관 수반 아니겠습니까? 국정 수반으로서 모든 사건에 대해서 총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자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단지 사인일 때 그런 형사 사건을 수임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제척 사유에 해당될 정도로 그렇게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사실 그럼 이전에 정치인들에 대한 모든 사건을 수임하기가 곤란할 수가 있어요. 그 어떤 분이 사건을 수임하겠습니까?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추후에 공직에 나갈 수 없다는 그런 제한 조건이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 살펴보게 된다면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이야기가 또 대통령실의 이야기가 이해 충돌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에서는 이해좀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딱 한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이완규 헌법재판관으로 지명이 됐던 분 있잖아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 시절 때. 근데 그 이완규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었을 때 민주당이 한 얘기가 뭔가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에 검찰총장으로서 이제 법정 소송에 휘말렸을 때 변호사를 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의 변호사로 활동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 집사를 했던 분이 어떻게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느냐고 아주 맹공을
했던 게 민주당 아닌가요? 지금 그렇다면 이승엽 변호사가 받고 있는 비판 역시 똑같은 사안인데 그때는 왜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은 본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지 저는 대통령실이 이해 안 된다라고 한 측면은 대단히 독선적인 판단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인사는 다 옳다? 숙고했기 때문에 다 옳은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랑 과연 지금 대통령실에서 해명한 것이랑 무엇이 다른 것인가 한번 정말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병천 소장께 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정광재 대변인이 얘기한 거는 그때와는 왜 지금이 다르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실제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지금 나머지 오영준 부장판사라든가 위강한 판사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이승엽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판사 경력이 있으시긴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제 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실은 이제 민주당이 과거 윤석열 정부 때 이완규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이런 점까지를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를 고려해 가지고 좀 최종적인 판단은 아마 조금 더 신중하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조금 추가로 보충 설명을 좀 드리자면 방금 말씀하신 거는 그런 비판 사유 중에 하나였을 뿐이에요. 가장 강력한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한 비판의 핵심적인 사안은 내란 행위에 동조했다는 거였습니다. 내란 이후에 4인의 그 안가 회동 당시에 그 당시 법제청장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 내란 사건을 그 당시 심판하게 되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온당하냐,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이었어요. 살펴보게 되면 물론 여러 가지 비판 사안 중에 하나로 거론됐을 수는 있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내란 행위에 대한 동조자였다는 그런 의심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조 확인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박성재 법무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보면 계엄 그 다음 날이잖아요. 안가에 간 게. 그 다음 날 간 거하고 내란행위에 동조 내지 방조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인정이 안 된다라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나의 명분으로 물론 여러 가지 비퇴 명분 내세울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 보면 크게 문제는 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그 징계 사건을 대리했던 부분이고 근데 그 징계 사건 끝났거든요. 헌재로 올 가능성이 없는 사건이고 지금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게 되면 이건 다 헌재로 올 가능성이 있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약간 경우의 수가 다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